레이저가 세상에 나온 지 60년이 됐습니다. 그래서 레이저의 원리가 무엇인가, 그리고 우리 생활에 어떻게 이용되는가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저는 서울대학교 전기정보공학부의 교수로 있는 이병호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레이저 60주년, 레이저가 바꾼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올해가 레이저가 세상에 나온 지 60년이 되는 해입니다. 유네스코, 우리말로 표현하자면 UN 교육과학문화기구죠. 이러한 그 유네스코라는 그 UN 산하기구에서 5월 16일을 세계 빛의 날, 인터내셔널 데이 오브 라이트로 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가 제3회째였습니다. 이러한 그 세계 빛의 날을 정한 취지는 세계 만민들에게 그 광학과 광기술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자 하는 취지입니다. 그러면 왜 하필 5월 16일인가? 그 이유는 1960년 5월 16일에 메이먼이라는 사람이 최초로 레이저를 동작시킨 날입니다. 그 레이저에 대한 이론은 이제 뒤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1916년, 1917년부터 시작해서 최초의 레이저는 루비, 그 보석을 이용해서 만들어졌는데요. 펄스 형태로 광파 펄스가 나오는 그러한 레이저였습니다. 그러면 레이저가 뭔지 말씀드리기 전에 우선 빛이란 뭔지에 대해서 이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빛이 뭔지는 잘 아는데 그 빛이 뭔가 하고 설명하기는 어렵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게 사실인데요. 빛이 뭔지를 설명하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전자파를 잘 알잖아요. 휴대폰에도 전자파가 사용되고 하는데 빛은 그러한 전자파, 전자기파의 일종입니다. 이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빛은 전기장과 자기장이 이렇게 진동하는 패턴이 진행을 하는 그러한 파도입니다. 저기 빨간 선은 그 전기장의 크기를 나타내고 파란 선은 자기장의 크기를 나타내는데 그 꼭지점을 이으면 이렇게 사인파 형태의 모양이 되고 그것이 오른쪽으로 쭉 진행을 하죠. 이러한 전자파가 진행하는 속력, 빛이 진행하는 속력은 소위 빛의 속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3 곱하기 10의 8승 미터 퍼 초, 1초에 3억 미터를 가는 그러한 속력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전자기파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 종류는 뭐로 나누냐 하면 파장으로 나눕니다. 또는 주파수로 나눕니다. 파장이란 건 뭐냐? 저 전자파의 패턴에서 그 공간적으로 똑같은 패턴이 반복되는 길이가 있죠. 그것을 파장이라고 합니다. 또 내가 한 점에서 기다리면서 1초에 그 똑같은 패턴이 몇 번 지나가는가 하는 것을 세면 그것이 주파수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파장 또는 주파수에 따라서 그 사람 눈이 감지하는 그러한 전자파가 있고 그것을 빛이라고 보통 이야기합니다. 가시광선이죠. 그런데 꼭 사람 눈이 감지하지 못해도 그러한 그 근처에 파장을 갖는 전자파, 적외선이라든가 자외선이라든가 이런 것도 다 뭉뚱그려서 빛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빛은 전자파다라고 1800년대 말에 이론이 맥스웰이라는 사람에 의해서 정립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1905년에 아인슈타인이 빛은 이러한 파동이지만 입자의 성질도 가진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레이저는 뭐냐 하면은 레이저는 특수한 빛입니다. 어떤 특수성을 갖느냐? 일단 그 파장 또는 주파수가 단일합니다. 또는 색깔이 단일합니다. 보통의 빛은 빨주노초 파남보 여러 가지 파장 또는 여러 가지 주파수의 그러한 빛이 섞여 있는데 레이저는 한 가지 색깔 또는 한 가지 파장만을 가집니다. 그리고 레이저는 그 세기가 아주 셉니다. 그래서 아주 조심해야 되고요. 뒤에서 보시겠지만 레이저를 이용해서 뭐 이렇게 구멍을 뚫을 수도 있고 가공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레이저의 빛의 세기는 아주 세기 때문에 아주 조심해야 됩니다.
특히 우리가 레이저 포인터를 많이 쓰는데 그런 어린아이들이 레이저 포인터를 가지고 놀면 안 됩니다. 또 레이저 쇼를 할 때 그 레이저가 사람 눈에 들어가지 않도록 아주 조심해야 됩니다. 그만큼 그 레이저는 빛이 세기 때문에 위험하다 하는 것을 또 좀 잘 알아두셔야 됩니다. 우리 눈은 빛을 모아서 보는 것인데 눈에 렌즈가 있죠. 눈에. 그런데 레이저가 거기 들어가면 큰일 납니다. 망막이 탈 수도 있고 눈의 렌즈가 녹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특수한 경우에 레이저를 아주 약하게 만들어서 홀로그램처럼 사람이 볼 수 있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아주 빛이 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하나의 특징은 방향성을 갖는다 하는 것입니다. 아폴로 11호가 달에 가서 거울을 놓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 지구에서 레이저를 거기다가 쏴서 돌아오는 빛을 감지해서 지구하고 달 간의 거리를 이렇게 모니터링 한다고 합니다. 그게 왕복하는 그런 시간이 2.5초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구에서 레이저를 쏘면 그 달에 있는 거울 근처에서는 그 빛이 퍼져서 6.5km 정도로 이렇게 지름으로 펼쳐진다고 합니다. 그것이 이러한 또 거울에서 반사돼서 다시 지구로 오죠. 그 거울은 특수한 거울을 쓰는데 빛을 준 방향으로 반사시키는 그러한 거울입니다. 어쨌거나 레이저니까 그나마 이것이 가능합니다. 우리가 플래시 램프 같은 것을 비췄다, 달에다 비췄다 그러면 달까지 갈 거라고 전혀 생각할 수가 없죠. 빛이 퍼지니까. 우리가 레이저 포인터도 발표할 때 많이 쓰는데 레이저 포인터도 빛이 직진하니까 쓰는 것이죠. 별로 퍼지지 않고. 그래서 이러한 레이저는 방향성을 갖는다, 덜 퍼진다 하는 아주 독특한 그러한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그러한 레이저의 성질은 일반인들이 대개 다 아시는 건데 잘 모르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결맞는 성질, 영어로 coherence라고 하는 것입니다. 파동이 이렇게 다 줄을 맞춰서 그 위상이 다 맞는다라고 표현하는데요. 줄을 맞춰서 파동이 진행을 합니다. 저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오른쪽 아래에 보시는 것처럼 파동이 다 줄을 맞춰서 갑니다. 이러한 독특한 특징을 가지고 있고 이것이 실제 과학적 이용 또는 응용에서 아주 많은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레이저란 무엇이냐? 아주 간단합니다. 여기 이등 매질이 있는데 그 어떤 물질입니다. 그리고 낮은 에너지 상태가 있고 높은 에너지 상태가 있습니다. 보통 상온에서 열평형 상태에서는 낮은 에너지 상태의 원자들이 더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을 외부에서 에너지를 줘서 강제로 위로 에너지를 다 올립니다. 그러면 위에 있던 그 원자 또는 전자가 아래로 떨어지면서 그 에너지 차이를 빛으로 냅니다. 자발 방출을 하고 그것은 사방으로 빛으로 나갑니다. 그런데 양쪽에 거울이 있습니다. 우연히 거울 쪽으로 방출된 것이 거울에서 반사되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계속 유도 방출, 스티뮬레이티드 에미션에 의해서 쌍둥이를 복제해냅니다. 쌍둥이를 복제했기 때문에 파장도 같고 방향도 같고 딱 결이 맞습니다. 그 일부가 거울 한쪽으로 새 나오는 것, 이것이 레이저의 아웃풋, 레이저 출력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레이저라고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레이저란 여기 보시는 것처럼 Light Amplification by Stimulated Emission of Radiation의 약자입니다. 우리말로 하자면 유도 방출에 의해서 빛을 증폭시키는 것,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간단한 원리로 앞에 빛의 모든 특성을 다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단일한 파장을 가진다. 또 빛이 아주 세다. 쌍둥이를 복제했으니까요. 그리고 방향성을 갖는다. 왜냐하면 처음에 자발 방출되던 빛이 거울 쪽이 아닌 다른 쪽으로 간 것은 다 새 나가 버려서 쌍둥이 복제를 못했죠. 거울 쪽으로 간 것만 쌍둥이 복제를 해서 빛이 세졌습니다. 네. 그리고 다 결이 맞는다 하는 그러한 레이저의 특징을 다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인슈타인이 상대성 이론으로 노벨상을 받았다
이렇게 잘못 알고 계시는데 그것이 아니라 아까 빛의 입자성을 주장한 것 그리고 여러 이론 물리에 대한 공적으로 노벨상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레이저도 거슬러 올라가면 그 아인슈타인의 1916년, 1917년 유도 방출이라는 그러한 아이디어에서 출발합니다. 그래서 아인슈타인이 한 말, 유명한 말이 많이 있습니다만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그 상상력이 지식보다 더 중요하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식은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것들을 다 이렇게 포함하는, 커버하는 거지만 상상력은 그것을 넘어서서 새로운 것을 만드는 것이니까 말하자면 상상력 또는 창의력이 지식보다 훨씬 중요하다 하는 뜻이 되겠습니다. 레이저가 어디 이용되느냐? 많은 곳에 이용되는데요. 가장 대표적으로 우리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광통신입니다. 여러분들이 집에도 다 집에까지 광섬유가 들어옵니다. 대개 Fiber to the Home이라고 합니다. 집에까지 광섬유, FTTH, Fiber to the Home이라고 하는데요. 왜 그러냐 하면은 초고속 통신을 할 수 있는 방법은 광통신이 유일합니다. 저는 스마트폰으로 통신하는데 여기는 광섬유가 안 붙어 있는데요. 그렇게 생각하시겠지만 그 다음에 그러한 정보를 다 모아서 기지국에서 광섬유로 정보를 전송합니다. 그래서 광통신이 또 사용됩니다. 이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해저 광 케이블이 세계에 다 깔려 있습니다. 우리가 해외 사이트에서 정보를 보는 것, 인터넷으로 정보를 보는 것, 이것이 다 이와 같은 그 광통신으로 봅니다. 해저 광 케이블을 통해서 일본으로 가고 미국으로 가고 유럽으로 가고 해서 이러한 정보들을 보게 됩니다. 그와 같이 우리 생활에 이 광통신이 다 들어와 있는데 광통신은 광섬유와 반도체 레이저를 이용한 통신입니다. 이 반도체 레이저는 이 광섬유를 통해서 전달되면서 이렇게 그 빛이 감소되는 게 아주 작은 그러한 파장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화합물 반도체를 연구한 사람들이 노벨상을 받은 바 있고 또 그 광섬유 자체를 연구한 찰스 가우라는 그러한 분도 노벨상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사실 오늘의 그러한 사회에서 대부분의 통신은 사람 목소리 통신이 아니라 영상 정보를 받는 겁니다. 유튜브를 보고 하는 그러한 영상 정보를 보는 것이죠. 그래서 엄청나게 많은 정보를 빠른 시간 내에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광통신이 할 수 있는 그러한 기술입니다. 광섬유 한 가닥으로 2.5기가빗 per sec 이런 거 쉽게 보냅니다. 10기가빗 per sec 이런 것도 요새 보내고 심지어 100기가 bps도 보냅니다. 기가라는 것은 10의 9승입니다. 10의 6승이 100만이니까 기가라는 것은 10억입니다. 100만 다음에 10배 하면 1000만, 그 다음에 억, 10억이죠. 10기가 하면 1초에 100억 개의 비트를 보내는 겁니다. 그런 것들이 가능하고 사실 한 가닥의 광섬유에 서로 다른 파장의 레이저들을 또 많이 사용하면 더 많이 보낼 수 있고 광 케이블이란 것은 한 가닥의 광섬유가 아니라 많은 가닥의 광섬유를 묶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엄청난 정보를 전송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생활에 대표적으로 레이저가 쓰이는 좋은 예입니다. 그리고 재작년에 그 노벨 물리학상은 이 그림에서 보시는 세 사람에게 돌아갔습니다. 이 중에서 제일 왼쪽에 있는 분은 그 노벨 물리학상의 반을 차지했고 이제 다른 두 분은 나머지 반을 4분의 1씩 나눴습니다. 그래서 제일 왼쪽에 있는 분 애슈킨 박사가 한 일은 레이저를 가지고 아주 작은 입자를 잡아서 움직이는 겁니다. 레이저 집게인데요. 그것이 세포를 움직일 수도 있고 우리가 현미경으로 보면서 세포를 원하는 대로 움직이면서 어떤 조작을 할 수도 있고 나중에 이 기술이 더 발전해서 원자들도 움직이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레이저 집게를 만들었던 분이고요. 모로 교수와 스트릭랜드 교수가 했던 일은 레이저의 그러한 세기를 더 크게 증폭시키는 겁니다. 레이저가 나오면 그게 이미 큰 세기에 비치지만 그것을 더 세게 증폭시키는데 워낙 파워가 크니까 증폭기가 타버려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증폭시켰냐 하면 레이저를 쭉 길게 약한 빛으로 퍼뜨린 다음에 증폭시키고 다시 모으는 그러한 기술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레이저의 발전에 엄청난 기여를 했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쓰이는 예를 보면 의료용 레이저가 있는데 라식, 라섹 있죠. 우리 그러한 눈에 레이저로 그 수술하는 것이죠. 그래서 눈에 이제 굴절 광학계를 이제 이렇게 수정을 해서 빛이 안경 끼지도 않고 이제 잘 보이게 하는 그러한 것을 이제 레이저로 합니다. 또 그거 말고도 다른 레이저 치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검버섯이나 주근깨를 없애는 거, 안면 홍조를 없애는 거, 모세혈관을 확장시키는 거, 문신을 지우는 것, 흉터나 점을 없애는 거, 이러한 것들을 뭐 소위 색소 레이저라고 하는 다이 레이저나 이산화탄소 레이저 등을 이용을 해서 합니다. 또 뭐 그러한 레이저가 어떤 우리의 어떤 그 특정 부위에 흡수돼서 그 세포만을 터뜨리든가 해서 나쁜 세포를 없애거나 뭐 이러한 역할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그 레이저는 우리의 그러한 그 생활에 많이 쓰이고 특히 의료용으로도 이렇게 많이 이용이 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산업용으로도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왼쪽의 그림은 광섬유에서 나오는 레이저인데 1kW가 넘는 엄청난 파워입니다. 광섬유가 아주 작은 가닥인데 거기서 레이저를 만들고 그러한 광섬유를 보면 저렇게 유리판에 금을 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 정도가 아니라 이미 많이 쓰이고 있는데 고출력 레이저, CO2 레이저, 이산화탄소 레이저 같은 걸 이용을 해서 어떤 기구물에 금을 긋고 잘라내고 합니다. 그리고 반도체 칩 위에 뭐 어느 회사가 만들었다라고 글자를 쓰는 거 이런 것들도 레이저로 합니다. 레이저 마킹기라고 하고요. 예, 그리고 또 레이저 하면 생각나는 것이 홀로그램입니다. 이 왼쪽의 그림은 그 아주 유명한 분이에요. 이제 레이저로 만드는 이러한 홀로그램의 선구자인데 그분이 만든 홀로그램의 칼라 홀로그램의 이해입니다. 그런데 이제 저것은 동영상을 즉 상을 바꿔줄 수는 없고 정지된 영상을 보여주는데 입체로 보여주죠. 그래서 보는 방향마다 다른 그림이 나옵니다. 오른쪽은 홀로그램 광학 소자라는 것을 이용을 해서 이제 동영상을 보여주는 그러한 예입니다. 이러한 홀로그램에서 일반적으로 레이저가 사용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많은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마지막으로 홀로그램의 아이디어를 내서 노벨 물리학상을 받았던 데니스 가버는 이와 같이 그 미래는 예측될 수 없지만 우리가 미래를 만들 수 있다. 미래를 발명한다는 거죠. 미래를 만들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와 같이 많은 그러한 과학자들이 또 특히 젊은 이러한 똑똑한 그런 젊은 청소년들이 이런 과학에 관심을 갖고 과학기술 개발에 매진을 하게 되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또 새로운 세계가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스마트폰의 세상을 상상할 수 없었던 것처럼 또 새로운 세상이 도래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네, 감사합니다.